실제 그 마약 검찰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시간 마련해주시고 공간 마련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약 검찰대학교에서 마약 관련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결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더. 여기서부터. 지난주에 요거 전까지 했고요. 이번 주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류에 의해 가지고 신체 손상들이 일어나는데 신체 각 부위에서 전부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심혈관계에서는 심박수 및 혈압이 상승되고 불규칙적인 심장박동이 일어나고 부정맥이죠. 그리고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이 증가되고 약해진 심장 근육이 발생하게 됩니다. 호흡기로는 심각분이 일어나고 만성기침이 일어나고 폐감염과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폐기능이 저하가 일어납니다. 위장에서는 메스꺼움과 구토가 일어나고 복통과 경련이 일어나고 위장과 출혈 및 궤양이 일어나고 간송산 및 간염이 일어나고 신경계에서는 운동작용 능력 저하가 되고 기억력 및 인지력에 문제가 생기고 발작과 떨림이 생기고 뇌졸중 및 뇌손상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는 신장 송신 및 신부전이 일어나고 소변 출력 및 세계 변화가 일어나고 전해질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피부 및 뇌관에서는 피부 발진과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조기 노화 및 주름 개선이 일어나고 충치 및 잇몸 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및 주사 관련 피부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면역계로서는 약화된 면역 반응과 감염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되고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게 됩니다. 생식기로서는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고 누림 및 생식 문제가 생기고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뼈에서는 근육 약함 및 위축이 일어나고 관절통 및 뻣뻣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을 했을 때 폐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네 가지 정도를 보게 되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 마약을 함유를 내 가지고 범죄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강도, 폭력, 약물 운전 및 범죄 연루가 일어나게 되고 의료적으로는 신경독과 에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에이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이 일어나는데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점수병,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는 사고, 안전위험, 노후, 가정파괴, 사회 취약 계층의 양산, 국가복지, 수요 기능 이런 것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는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 실직, 국가 경쟁력 하락, 인적 자원 소실 등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총 9가지로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건강위험. 마약 사용을 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약물로 인해 신체의 뇌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케인, 메탄페타민, 오피오이드를 포함한 많은 약물은 심장, 간 및 기타 중요한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약물 사용은 암, 호흡기 질환 및 기타 심각한 건강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은 우울증, 불안, 조울증 등 정신건강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은 뇌화학을 변화시켜 장기적인 손상과 기분, 지각 및 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남용은 신체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오랜 기간 사용하면 신체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추신경에 손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판단력 저하. 약물은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음주운전 등 위험한 행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은 의사결정 장애와
억제력 감소로 이어져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고, 부상,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은 약물을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강한 중독성. 약물 중독은 극복하기 어려운 만성 질환입니다. 많은 약물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중독은 인간관계의 긴장, 실직, 재정적 불안정 등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영향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은 메스꺼움, 발한, 발작 등 불편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약물 중독의 과다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중독은 인간관계의 긴장, 실직, 재정적 불안정 등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적 결과. 마약을 소지, 사용 또는 판매하면 벌금형, 징역형, 범죄 기록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심각한 마약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불법이며 마약 사용으로 인해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지 않더라도 적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많아지게 되고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가 신원조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위험은 취업 전망과 미래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항시 기록은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문제. 마약 남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에도 해를 끼칩니다. 마약 중독자는 가족, 친구, 사회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범죄, 갈등, 폭력, 일자리 상실, 경제 문제 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교도시설, 치료시설, 재활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교육 및 예방활동, 건강검진, 공공안전 등을 위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됩니다. 또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 복지 시스템, 의료 시스템 등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섯 번째, 재정적 부담. 약물 중독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에 빠지면 음식, 집세, 공과금 등 다른 필수품보다 마약 구매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은 약물 비용 외에도 실직과 재정적 안정성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유지하거나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부채와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적 문제. 약물 사용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과 관련된 행동은 예측할 수 없고 불규칙적이어서 관계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또한 가족과 친구가 사용자의 말을 믿지 않거나 사용자의 행동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부족은 관계에 더 부담을 주어 고립감과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부정적인 미래. 장기적인 약물 사용은 교육, 경력 및 성공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은 실직, 학업 실패, 야망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사용은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쳐 동기부여 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망과 집중력 부족은 미래의 전망을 제한하고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납법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국세청에서 2020년도 초에 그 캠페인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캠페인을 했었던 건데, 첫 번째가 해외여행 시 대마제품 등 마약류 구매 안 하기. 해외여행 나가면 대마 같은 경우에 합법화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심각한데 그 나라에서 합법화됐다고 해서 거기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지의 나라에 맞는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짜 여행을 미끼로 한 마약류 대륙 반입 유혹하고, 뭐 공항 같은 데 가서 내가 비행기 티켓을 준다든가 아니면 운반비를 얼마 줄 테니까 짐을 하나 옮겨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그런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마약이 들어가 있다, 아니면 밀수품이 들어가 있다 뭐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걸렸을 경우에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마약류 구매 안 하기. 그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보안성이 강화되어 있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카톡이나 라임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보안성이 안정성이 돼 있어서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텔레그램 등 사회강경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악용한 마약 거래.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직구로다가 뭐 마약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여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다가 걸리게 되면 그 우리 집 앞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국제성 관련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밀수사범 철수 규정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 등급별 대표적 마약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약류 밀수사범 철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국세청은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 밀수에 대해 공항, 항만 등 국경에서 철저하게 추적 감시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신종 마약 밀반입도 국제우편물과 특성화물에 대한 완벽한 세관 검사로 적발한 후 통제 배달 수사로 국내 구매를 반드시 검거 처벌하는 등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 제공하는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형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상의 미수범이나 예비용 음모자회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는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으로 이렇게 하는데, 감옥에 있는 것은 너무 심해서 의료용으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합성 대마 같은 경우에는 대마 종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마하고 비슷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합성 대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대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감옥인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말에는 바이든이 감옥으로 옮기자 이런 제안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작년 말에는 DEA에서 감옥 1목에 있는 것을 3목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목에 포함되어져 있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마무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마가 이쪽 3목이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1목에 속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나목에 많이 속해져 있는데,
미국에서도 남옥에 있는 것들이 많이 속해져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이제 그 대마초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남옥에는 천연마약이라고 하면 양귀비라든가 저기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문제가 됐던 코카인 이런 것들이 천연마약에 속하는데, 그런 것들이 남옥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그 파생된 합성물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남옥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이 뭐 헤로인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모르핀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남옥에 속해져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감옥에 속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요를 보게 되면, 법률 목적으로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및 원료 물질의 취급과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약류 불법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여 사회 안전과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으로는 마약류, 천연 및 마약 합성 마약을 포함하고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등이 포함됩니다. 원료 물질은 마약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원료로 법적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감옥이나 남옥이나 다목이나 라목이나 마목에 속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 중에 이것이 마약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임시 마약류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단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마약류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시 마약류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주의를 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금지 행위를 보게 되면, 마약 제조, 불법적으로 마약을 제조하거나 합성하는 행위, 마약 유통, 수입, 국외에서 마약을 반입하는 행위, 마약 판매 및 유통,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마약 운반, 마약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 마약 사용, 직접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행위, 마약 소지, 개인이 마약을 보관하고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적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약에 관련된 것,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제 법률적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이번엔 향정신성 의약품에 여기는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오남용이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것으로 환각제, 진정제, 억제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단어가 생각 안 났던 게 환각제 종류가 감옥에 주로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은 대마 종류입니다. 대마 종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되어져 있고, 미국에서도 50개 중에 반 이상이 합법화되어져 있는 게 대마 종류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마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합법화하자라고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대마 오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홈쇼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 합법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마 제품 중에 합법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마약류 관련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형법이라든가 청소년 보호법,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의해서 이런 약품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히 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드라든가 아니면 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흡입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흡입을 해서 중독이 되는 경우가, 급성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본드라든가 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쉽게 주위에 얼마든지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구입을 해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회사들은 이런 법률을 전부 다 철저하게 지켜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회사가 돌립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청을 준다든가 하면, 하청에서 온 사람들은 이거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간단한 안전장구 뭐 이런 것들 주고, 교육도 뭐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하지 않고 그냥 작업에 투입했다가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정신이 잃는다든가 해서 병원에 이끌려 가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런 규제하는 법률이 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청소년들이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가별 처벌 기준에 보게 되면 각 나라별로 법률이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싱가포르는 약물 오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국제기관으로 중앙 마약 단속국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그리고 중국에는 치안관리 처벌법에서 마약 소지 투약하는 자를 행정구류하고 돈을 벌금을 매긴다든가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최고는 사형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마약성은 잘못 걸리면 무조건 구금이 되고, 그 구금이 된 이후에 법적 처벌을 받는데 최고 사형까지 일으켜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마약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주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 관련해서 전쟁도 하면서 나라가 망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약 및 향정신성 단속법이라든가 대마 단속법, 마표법, 각성제 단속법 이런 것들이, 이런 법률 등이 있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를 제조하고 소지, 운반, 매매, 탈취, 투약, 제공하는데 이런 형사법전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1979년도에 마약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법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마가 합법화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태국에 나가게 되면 태국 식당에서 대마 잎을 그려놓은 식당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는 그 대마를 포함을 하는 삼겹살이라든가 국밥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뭐 이런 초콜릿이라든가 아니면 뭐 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 잘못 먹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작년에 대대적으로 태국 사람들 전부 다 추방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약 일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다 걸리는 사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줄어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법적 구제를 하고 있고요. 시민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퇴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그 마약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마약 처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약 관련 범죄 유형과 처벌 기준. 일반적인 처벌 기준은 마약 제조 및 공급을 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하게 되고, 마약 밀수 및 유통을 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처하게 되고,
마약 사용이 소요지를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수 투약 같은 경우 초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징역형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 후 범죄 가담에 하게 되면 최대 사형강제도 가능합니다.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마약 대량 제조 및 유통하는 경우, 조직적으로 마약을 제조 및 유통하는 경우에 가중처벌되게 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죄하게 되면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제마약 조직과 연계해서 해외마약 조직과 연관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됩니다. 양형 기준은 초범 경우에 첫 범죄인지 재범죄에 따라 형량이 다르고,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목이냐, 나목이냐, 다목이냐, 라목이냐에 따라서 처벌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 의도 및 계획성이 있느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의약품 관리에 관한 건데, 의약품은 원료를 수입할 때서부터 보고를 하고,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얼마큼 수입이 됐고 어느 회사로 들어갔다는 것까지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약회사에서도 내가 이런 원료를 얼마만큼 수입을 해서 얼마만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제약 도매업체에다가 얼마큼 넘겨줬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단계별로 보고되는 것이 전부 다 맞아야 되는데, 가끔가다 맞지 않고 도난되었거나 구술됐거나 뭐 이런 보고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징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료 수입사에서 제약회사로, 제약회사에서 도매업체로, 도매업체에서 병의원으로, 병의원에서 환자한테 가는 경우가 전부 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게 되면 마약류 처방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진통제가 4.1 아닌가? 예, 거기에 그 있는 것이 4.1인데 그 위에 있는 거 보면 식욕억제제가 12, 항뇌전중제가 12.4, 최면진정제가 15.8, 항불안정제가 48점.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3배, 3배, 4배, 12배 이렇게 많은 의원에서 처방전을 지금 처방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내가 환자에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려면 컴퓨터로다 내가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몇 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투약했다는 보고가 잘못된 것이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병원에서도 처방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동네 의원에서 처방하는 것이 4,300건이나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한 병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550건, 종합병원과 그 밑에 상급종합병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대규모로 되어져 있는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상급종합병원이고, 종합병원은 이거보다는 조금 단계가 낮지만 여러 가지 과목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병원. 그리고 개별병원 중에 하나씩 뭐 산부인과 전문의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내과 전문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순환기내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병원이라고 보고, 그보다 더 약한 것이 의원에 속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 와요? 나 아프면 어디 먼저 가죠? 대학병원 가잖아. 제일 먼저 가는 게 최소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가려고 하지, 그냥 동네 병원도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이런 데 가가지고
잘못 맞으면 뭘 맞을 수 있다? 마약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누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며칠 동안 통증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병 또 찾아가서 또 받아가지고 왔는데 며칠 못 가고 나중에는 한 알 먹던 거, 두 알 먹고, 두 알 먹던 거, 세 알 먹고 이렇게 막 먹다 보면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쪽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자기가 수술을 맞는 거라든가 아니면 간호사들한테 투여를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검출되는 것들이 이렇게 2만 건이 넘어가고 한다는 거죠. 2019년도에 2만 건, 2020년도에 2만 건 이렇게 2만 건씩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도난 및 분실 상황 이것도 요 밑에 숫자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8천 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약류 시구억제제라든가 뭐 이렇게 과다 처분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어나는 것들이 그렇게 그 진통제를 보게 되면 진통제가 4.1이고 나머지 것들이 12배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병의원에서 마약류 투약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다행인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죠? 펜타닐. 우리나라에서는 펜타닐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동네 의원 있잖아. 그런 데서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처방받은 사람이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아프지도 않은데 가서 아프다고 떼써서 그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가끔가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병의원 쪽에서 많이 투약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죠? 2시 3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약류 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및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정신적 의약품 소지에 관련 것은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사례는 필로폰동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지 시 처벌받을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 약품들은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벌받는 주요 약물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메타암페타민 같은 경우 각성제를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을 통해 중독과 심한 건강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페타민, 야바 같은 경우에도 같은 주의력결핍 장애 치료에 사용되지만 남용시 중독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엑스터시는 항염효과를 지닌 약물로 불법 파티 약물로 사용되며 중독성과 심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아제핀류 같은 게 진정제, 항불안제로 사용되며 대표적인 것은 디아제팜류, 알프라졸람이 포함되고 오남용 시 의존성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펜타닐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로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치명적이고 중독의 사망에 초래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약 7만 명 이상이 지금 해마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케타민 같은 경우에도 주로 독물성 마취제로 사용하지만 불법적으로 남용 이후에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마초에 관련 법률을 보게 되면 대마초는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대마초가 분류되어져 있고 대마초의 제조, 수출, 소지, 사용, 판매, 유통 등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건 뭐냐면 정선 쪽에 갔는데 계곡 전체가 전부 대마초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한 나무 하나 한 그루마다 그 가지가 몇 개 나오고 거기에서 꽃이 몇 개 피는 것까지 전부 다 공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었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든가 삼배옷을 딴다든가 아니면 밧줄을 딴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마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합법적인 재배고 많은 경우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불법 유통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대마초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통제를 철저하게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불법적인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지 및 사용하게 되면 법률 조항으로는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61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대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사례를 보게 되면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에서 합법적인 나라라고 해서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법률을 따라야 된다는 거,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해서 사용했다가 우리나라에서 걸리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을 받게 됩니다. 재배 및 제조 법률 조항은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조 56조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벌되고, 처벌 내용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대마초를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하거나 대마초에서 추출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대규모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 및 유통하는 경우 법률 조항으로는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58조에 따라 무겁게 처벌됩니다.